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했었고 전화가 그전에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는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했죠. 전화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너 무슨 일 있지? 지난 어버이날 진우 씨의 아버진 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목요일날 갑자기 문자를 기운이 한 뒤로 문자 온 뒤로는 연락이 아예 안 돼요. 1년 전부터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던 아들 진우가 사라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실종 직전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한 진우 씨를 몹시 걱정하던 남자.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일단 혹시라도 이제 아버님이랑 양분은 상황을 다 아실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왠지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남자의 전화를 받은 다음날 새벽 아들 진우 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지난 1년간 사장님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다 필사에 탈출을 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더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감금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시켜 주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합숙소 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직원 6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아파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히 자리를 비운 듯 이리저리 어질러져 있는 집안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합숙소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숨어있다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자. 사라진 진우 씨가 걱정된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PC방 사장 박 씨였습니다. 진우 씨는 박 씨를 만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2년을 주가 30일을 치면은 못해도 400일은 맞지 않았나? 가다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대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들어가면 금방 1시간 내에 맞고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길어질 거고 매출이 안 나오면 물어볼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계속 부탁이 진행이 될 건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이 걱정됐던 거죠. 진우 씨의 용기로 박 씨에게 붙잡혀있던 6명의 청년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보면 알 거야. 귀 봐봐요. 이게 맞아서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이게 맞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 귀가 부어 있더라고요. 지역 일대에 여러 개의 PC방을 운영한다는 사장 박 씨. 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여러 PC방의 책임자급 직원이었습니다. 한 분야를 10년을 파야 돼. 근무하려면 만시간 버티. 맞습니다. 왜 내가 집치를 하는 줄 알아? 그리고 계속 하는 줄 알아? 만시간의 버틱을 주 5일로 하면 더 늘어지잖아. 그렇습니다.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아파트에 직원들을 합숙시킨 박 씨.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문이면 여기가 컴퓨터가 있어요. 들어가면 정면으로. 네, 여기가 창문이 있고 저희는 공고방이라고 불러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거기로 오라 하면은 겁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나? 그거 생각부터 하게 되고 여기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인 거죠. 주먹이랑 뭐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기본이고 매출이 심각하게 안 나오는다 그러면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10,000원당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짜리가 나면 10대를 때리는 것이 이 자리만 계속 한 300대 맞은 거죠. 엉덩이가 뭉그러질 만큼 맞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2019년 9월 30일 제가 그 당시에 20시간? 18시간, 20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창고 같은 데서 자다가 거기 이제 다른 근무자가 발견하고 보고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제 옷장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꺼내요. 우선 300대는 넘게 맞았어요. 엉덩이. 박 씨가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날마다 달랐고 하나같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위치한 PC방 합숙소. 연일 폭력이 난무했다는 그곳의 비밀은 왜 이제야 세상 밖에 나온 걸까? 평소에 좀 이상한 점이 있었나 해서요. 매일 나왔으면 좀 나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엄마한테 생각했거든요. 몇 번 쫓아올랐었어요, 제가. 이웃집에서 여러 번 항의를 할 만큼 매일같이 비명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생활을 이렇게 막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집사람이 친구들은 올 초엔 맨발로 뛰어나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년을 보고 주민들이 경찰 신고를 해준 적도 있었답니다. 그날 주민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던 청년은 PC방 직원 형석 씨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그냥 문자를 좀 보냈었는데 엄마랑 왜 연락했고 막 그랬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일하기 싫으냐 여기래. 솔직히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알았다 하더니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너 같은 X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막 칼로 막 찌르려고 그래서 얼굴에다 막 대고. 형석 씨는 그를 피해 합숙소를 도망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 수 있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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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최대한 악을 질러서 말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확인 결과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제로 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저희들이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싸우는 목소리가 들린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들렸다. 그 분리해서 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폭행 사건이 한 게 없었다고 이렇게 진술해서 현장을 정리했고 살려달라던 형석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냥 직원끼리 싸우다가 그냥 정신이 좀 헷갈려해가지고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취소하라고. 너 이렇게 하면 끝날 거 아니냐고. 내가 해줄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경찰서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용증 썼던 거라든지 이런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 씨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생각나 그가 시키는 대로 진술 번복을 했다는 형석 씨. 사실 6명의 청년들은 단순한 PC방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알바 자리를 좀 찾아보던 와중에 이게 화순에 PC방에 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문제의 시작은 이제 PC방을 계약을 하면서 차리면서 들어가는 돈을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나눠서 사자는 거예요. 본인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서 쓸 때 너는 이제 돈이 없으니 내가 빌려줄게. 이걸 빌려주는 대신 이거를 너가 나한테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지분을 갚아 나가라. 청년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박 씨에게 빌리는 형태로 공동사업자 계약을 맺습니다. 박 씨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PC방에서 일한 임금으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내 밑에서 막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내 일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몇 년 뒤 어엿한 PC방 사장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우리가 손님이 더 적으면 너 당장 집으로 와. 집으로 튀어와. 해가지고 가면 이제 폭행을 당하고. 하지만 그 계약서 때문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그 차용증이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니까 다시 마지못해 돌아온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 내용에 항상 위약금 이런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항상 1억이 넘었어요. 많으면 2억, 적으면 1억. 무단결근을 할 때마다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문구가 가득한 각서에도 박 씨가 무서워 사인을 했답니다. 이 각서는 박 씨의 무기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박 씨에게 빌린 가상의 투자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고강도 근무를 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근무 내용과 합숙소 생활을 모두 보고받고 통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6시간에서 거의 한 많게는 20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밥을 하루 한 끼를 먹어요. 왜냐면은 정해놨어요, 자기가. 너는 하루 한 끼, 볶음밥 종류 하나만 먹어라.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간 근무자는 야간 근무자 CCTV를 보고 야간 근무자가 5분 이상 CCTV에 잡히지 않을 경우 사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근무 일지에 화장실에 간 시간 그리고 화장실 나온 시간을 적는다. 그럼 서로 간에 또 조금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박 씨처럼 성공한 사장님이 되어보려다 인생을 저당 잡혀버린 청년들. 형석 씨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생각도 여러 번 했답니다. 자살 시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진짜 죽어버리자 하고 밧줄로 묶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연락을 좀 해야겠다 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뭔가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 없으면 못 산다. 네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죽음을 고민할 만큼 괴로워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6명의 청년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뒤 폭력을 일삼던 박 씨는 청년들이 구조되던 그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였던가요? 불구속 처분이 났더라고요. 어제. 그 수많은 증거들, 자료들을 다 모아서 검찰 측에 보냈는데 판사한테 넘겨보지도 않고 이게 검찰 측에서 이게 기각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진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협박, 감금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며 그대로 석방된 박 씨.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지난 몇 년간 벌어진 범죄의 흔적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혹시 계시겠어요? 사장님. 언제 바뀌셨는데요? 박 씨가 운영하던 PC방들은 모두 주인이 바뀌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닫혀있는데 사람들 다 꺼져 있고. 합숙소로 이용하던 아파트는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세요?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취재팀인데요. 좀 만나볼래요. 선생님! 박 씨의 가족들이 아파트 안에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취재하고. 관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어떻게 안 되는 것도 아니시면 어떻게 고집에서 나와서. 몰라. 뭔가요? 아니, 냉장하고 있어. 공사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왜 심사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반려됐을까? 이거 특수망을 못 나갔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검사가 봤을 때는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이 20대 중반 건장한 청년들이 그 사람 화살을 못 이겨? 이거 말이 안 된다. 주먹으로 때려서 그렇게 실명 상태가 됐다고 하면 중상해. 수시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했잖아요. 특수폭행 성립할 것이고, 그리고 이 PC방을 비롯해서 합숙 장소를 못 벗어나게 했잖아요. 네. 감금입니다.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많고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아파트 안에 6명의 청년들을 올감했던 남자. 그는 체포 직전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숙소에 남아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5층에서 영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랬대요. 나 이번에 한 번 도와줄 수 있냐? 나 진짜 봐달라. 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나도 자식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정말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박 씨를 만나게 된 그날을, 너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날을, 죽을 결심을 하면서도 아파트 현관문 하나를 열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을 청년들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